네,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세계문화와 예술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 태극기와 사신도 이런 우리나라의 상징과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었죠. 오늘은 그 아름다움을 직접 입고 느끼고 표현해보는 대한민국의 예술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나라의 전통 옷 한복입니다. 제 한복 입고 올까 하다가 네, 참았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한복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시와 그림으로 그 한복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우리나라의 전통 예절 세배까지 배워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 한국 문화에 이어서 한국의 예술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 거고요.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전통 옷, 그리고 설빔 그림책을 읽고 한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랑 같이 세배하는 법도 배워보겠습니다. 네. 수업을 시작하면서 학생들에게 간단하게 질문을 던지는 시간이에요. 대한민국의 전통 옷은 무엇일까요? 네. 아이들이 한복이라고 자신 있게 외치면 크게 칭찬하고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시면 되세요. 네. 한복을 그러면 언제 입을까요? 주로 한복을 언제 입어요? 그래서 뭐 설날, 추석 이런 얘기 당연히 나오고요. 명절 이야기 나오고 또 요새는 뭐 경복궁 혹은 뭐 어디 갈 때 어린이집에서 또 유치원에서 네, 한복을 많이 입더라고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입고 졸업식, 평소에도 개성을 좀 표현하기 위해서 한복을 입는 친구들도 꽤 많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한복을 입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사실, 그리고 언제나 입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네, 같이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쵸? 전주 한옥마을 뭐 이런 데 가거나 우리 서울에도 남산 한옥마을 그다음에 경복궁이나 이런 궁궐에 갔을 때도 한복 입은 사람들을 매우 많이 볼 수가 있죠. 학생들도 다행히 많이 보더라고요. 아, 그리고 돌잔치 이런 데도 또 있었었어요. 네, 돌잔치에서 우리 한복 입죠. 맞아요. 그리고 전주에서는 매월 넷째 주 토요일에 한복의 날이 있대요. 한복과 가장 친한 친구, 우리 설날에 대해서도 간단히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설날에는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는 의미에서 떡국을 먹고, 그 다음에 윷놀이나 팽이치기, 연날리기 같은 재미있는 우리 전통 놀이를 하죠. 음. 학생들이 이런 전통놀이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요. 우리 학교에서 전통놀이를 배우다 보니까 이런 것들 다 해봤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제기차기를 잘 못해요. 네, 학생들도 하는 친구도 있고 못하는 친구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얘기 나눠보고, 저희가 같이 질문하고 대화하고 하다 보면 아이들이 자기 말을 엄청 많이 하고 싶어 한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이 들어주시고, 그다음에 친구들 손 들고 발표할 때마다, 네, 칭찬 듬뿍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어, 한복이 명절에만 입는 옷이 아니고, 일상에서도 즐길 수 있는 옷이라고 이렇게 인식시켜 주는 단계를 지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핵심 교재. 여기 보시면 배현주 작가님의 설빔을 만나볼 시간이고요. 설빔은 설날에 입는 새 옷을 뜻하는 순수한 우리말이에요. 그래서 이 책 보시면 여자아이 편과 남자아이 편 이렇게 두 편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설날 아침에 아이가 설빔을 하나씩 꺼내 입으면서 느끼는 그 설레임, 그런 것들 가득. 지금 여기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쁜 그림체로 또 색감도 굉장히 화려하게 아름답게 담아냈습니다. 그리고 책을 천천히 읽어주시면서 아이들이 그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아요. 저는 책을 직접 들고 가서 읽어준 학교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로 캡처를 해서 넘기면서 PPT에서 슬라이드 쇼를 넘기면서 했던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각자 저희가 교육 환경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학교는 PPT를 띄우기에 조금, 목이 아파가지고, 모니터는 굉장히 작고,
또 화면이 또 위쪽에 걸려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목이 엄청 아픈 그런 위치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학교는 책을 들고 가서 많이 읽어줬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책을 천천히 읽어주면서 책 읽어주는 거 생각보다 굉장히 좋아하고요. 작은 목소리로 해도 집중해서 잘 듣습니다. 그래서, 와, 여자아이는 속치마부터 정말 여러 겹을 입는구나. 몇 겹이야, 이게. 그리고 저 남자아이가 지금 쓰고 있는 거, 호건. 네, 복건이라고 한데. 그래서 요거 명칭을 하나하나 알려주시면서, 네, 같이 얘기 나누시면서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남자아이의 한복과 여자아이의 한복의 다른 점을 찾아보면서 활동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설빔의 뜻을 먼저 설명하시고 아이들이 좀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하고 같이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책 읽기가 끝나면 활동으로 들어가실 건데요. 네, 책을 통해서 한복에 좀 아름다움을 가득 느꼈다고 하면 이제 그 느낌을 직접 표현해 볼 시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 한복을 입는다면 어떤 기분일까? 어, 한복의 어떤 점이 좀 가장 예쁜 것 같아? 이런 질문으로 아이들의 생각을 좀 열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한복으로 시를 쓸 거예요. 활동지에 보시면 시를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를 쓰는 걸 어려워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럴 땐 한복은 예쁘다. 뭐, 한복은 우리나라 옷이다. 이런 것처럼 짧은 문장으로 시작해도 괜찮다고 좀 격려를 해주시면서 우리 지금 시에는 정답이 있지 않다. 이렇게 좀 잘 얘기해 주시면서 중요한 건 정답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과 생각, 느낌,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거. 우리는 그런 걸 하려고 지금 여기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좀 안내를 해주시고요. 시가 완성이 되면 한복을 입은 자신의 모습을 좀 상상하면서 예쁘게 또 그림을 그리고 색칠할 수 있도록 좀 지도해 주시면 됩니다. 네, 학생들이 이렇게 시 쓰는 걸 좀 어려워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샘플로 하나 적어 놨어요. 한복은 참 예뻐요. 색동 저고리도 마음에 쏙 들어요. 한복을 입으면 기분이 좋아요. 공주님이 된 것 같아요. 사뿐사뿐 나비 같아요. 음. 어때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서 희망을 좀, 네, 용기를 북돋아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표현하는 즐거움, 이런 걸 느끼게 해주는 게 이번 차시의 가장 큰 목표죠. 네. 그리고 글쓰기 어려워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한복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 그다음에 한 단어만 써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부담을 좀 덜어주시고 그림 그리기를 어려워하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네가 좋아하는 색으로 좀 자유롭게 칠해봐라고 격려해 주셔도 돼요. 모든 학생들의 작품 그 자체로 굉장히 소중하고 귀하다라는 걸 계속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동지에 한복 입은 아이와 그다음에 빈 여백이 있어요. 거기에 시를 쓰고 그다음에 색칠을 하고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막 스티커를 붙이기도 하고 그래요. 네. 그래서 자유롭게 꾸밀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남자아이, 여자아이. 요 그림은 제가 GPT로 만든 그림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직접 그리고 싶은 친구들은 직접 그려도 괜찮다. 이렇게 설명해 주셔도 돼요. 그리고 칭찬해 주실 때 또 스킬이 좀 많이 늘으셔야 되는데, 와, 여러분들 진짜 너무 잘했다. 알록달록 너무 잘 칠했다. 그리고 또 검정색으로 약간 무채색 위주로 쓰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와, 완전 시크하고 멋있어. 약간 이런 칭찬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칭찬을 많이 연구해 가셔야 돼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 칭찬해 주시는 방법이 가장 쉽고 좋죠. 네. 와, 이런 시도도 하다니 진짜 멋진데? 이런 식?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작품을
되게 좀 부끄러워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요. 제가 어떤 학교에 갔을 때는 칠판에다가 작품을 쫙 자석으로 붙여놓고 그걸 이제 나가서 발표하면서 그랬던 적도 있었고요. 어떤 곳에서는 좀 소수의 인원이 진행할 때는 앞에다가 이렇게 작품을 모아놓고 제가 이렇게 사진 찍으면서 너무 예쁘다. 우리 친구들 작품 진짜 너무 보석같이 다 빛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좋아했더니 스스로도 굉장히 만족스러워 하는 눈빛이 예, 초롱초롱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선생님들 칭찬 많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림책 속에서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입었던 설빔 굉장히 예쁘게 나오거든요. 근데 선생님들 이렇게 아름다운 한복을 옛날 사람들만 입었을까요? 아니죠, 당연히. 우리도 지금 엄청 많이 입고 있잖아요. 요즘에 전 세계 사람들이 좋아하는 케이팝, 케이팝 스타들도 한복을 아주 멋있게 입어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제 뉴진스고요. 뭐 블랙핑크, 방탄소년단 뭐 이런 사람들도 TV에 굉장히 많이 입고 개량된 한복들도 많이 입고 나오고요. 요즘 유행에 따라서 네. 그래서 그런 한복의 모양을 굉장히 많이 살리면서도 멋이 엄청나게 있는 그런 춤선을 보이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런 영상들을 정도 한두 개 정도 짧게 보여주는 것도 좋아요. 너무 멋있지, 친구들. 이렇게 하면 요새 친구들이 뉴진스 막 알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면서, 예전에 우리 전통 한복이 오늘날에도 대단한 아티스트들이 또 영감을 받아서 다시 예술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이런 우리가 그리고 있는 지금 그린 이 한복 그림도 이렇게 멋진 무대에서 또 의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멘트를 좀 만들어 주시면 좋습니다. 한번 잠깐 볼까요? 이렇게 국가유산인 경복궁에서 저희가 무대를 서볼 수 있어서 너무 뜻깊고 네. 영광인 것 같습니다. 경복궁에서 네, 맞아, 이렇게 사실 오늘 펼쳐진 24일에 저희 한복을 신곡 입고 앨범이 발매되는데요. 멋진 무대죠. 네. 네, 이런 많은 가수들이 한복을 입고 뮤직비디오를 촬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방탄소년단도 경복궁 앞에서 네, 네, 한복 컨셉으로 입은 그쵸? 자, 이제 멋진 한복을 입었으니까 우리 고유의 인사를 또 배워봐야 되겠죠. 네. 설날에 어른들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면서 드리는 절. 바로 그게 세배이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덕담과 함께 합니다. 이 부분은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활동적인 시간이고요. 자리를 좀 정리하고 다 같이 일어나서 직접 세배하는 법을 좀 배워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세배하는 그 방법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손의 위치, 뭐 절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른데 그런 것들 그 차이점을 좀 시범을 보여주시면서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교육적 효과가 더욱 크고 좋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영상도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때그때 또 영상을 좀 보여주기는 했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들 활용할 수가 있겠죠. 똘똘이 그림을 그리면 설날 세배 배워봐요.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설날 세배 배워봐요. 춤추면서. 설날 세배 배워봐요. 발수. 여자는 오른손 오른손 위로 공수 두 손을 이마에
무릎 꿇고 허리 숙여 절해요. 얼씨구 잘한다. 숫자를 세요. 하나, 둘, 셋. 아니, 마음속으로 세라고. 그렇지, 천천히 일어나요. 곰수, 배꼽 인사. 엄마, 아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숫자를 세요. 이런 식으로 같이 둘, 보면서 일단 한번, 네, 말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영상으로 보고, 같이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하면 친구들도 거의 완벽하게 따라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일단은 한번 이렇게 준비해 가시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요 장면은 저희가 기존에 했던 다른 학교들의 이제 사진인데요. 한복에 대해서 시를 써보고, 그 다음에 한복 색칠을 해보고, 지금 보시면 이게 1학년 1학기 친구들이라서 한글을 잘 못 쓰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잘 못 쓰는 친구들을 위해서 칠판에다가 혹은 PPT 화면에다가 좀 예시 글을 좀 몇 개 적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보고 적을 수 있게 좀 격려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색칠을 또 이렇게 예쁘게 알록달록하게 하는 친구들도 되게 예쁘거든요. 그래서 어, 화장도 했죠. 그렇죠? 그리고 그림 그리는 친구들. 요때는 저희가 활동지가 없어서 요 그림으로 했었는데요. 맞아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늘봉 교실인데 늘봉 교실이 뭐죠?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공간이라서 세배하기가 더욱 더 좋았어요, 사실. 그래서 남자아이들, 여자아이들 따로 나눠서 그룹별로 세배하는 거 이렇게 같이 한번 해보고 그랬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귀엽고 그냥 너무 잘해요. 그래서 다들 잘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도 수업하시는데 크게 어려움 없이 즐겁게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여자는 오른손, 남자는 왼손 위로 한다 하고 그다음에 이마에 손 대고 숙이고 1초, 2초, 3초 이렇게 세알린 다음에 일어난다. 네,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뒷부분은 제가 따로 거기에 넣지는 않았는데, 혹시라도 시간이 좀 남으시거나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화가의 집 박노수 미술관이라고 하는 책을 처음에 기획할 때 넣었었어요. 그래서 한국화의 특징을 좀 서양화와 비교하는 그런 게 가능한 책이고요. 네, 내용이 너무 훌륭해가지고 제가 뺄까 하다가 아까워서 일단은 여기다가 넣어놨어요. 선생님들께서 보시고 수업 시간에 하시기에 저희가 앞에 실습 활동들과 그 다음에 세배 배워보고 하는 시간들을 즐겁게 하시면 사실은 시간이 남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혹시라도 좀 더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일단은 요거까지 좀 넉넉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한복 시, 뭐, 그 다음에 세배, 이런 거를 굉장히 빨리 끝낸 학생들이 있으면, 네. 학생들이 그걸 다 또 매우 빨리 끝냈다고 하면, 동양화의 붓이랑 서양화의 붓이 얼마나 다른지,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박노수 미술관이고요. 서울시 문화재 자료 1호 지정 미술관입니다. 네. 여기에 보시면 되게 한국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죠. 네, 여기 박노수 화백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요 그림은 검정색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이 검정색이 코끼리 상아를 갈아서 태워서 만든 물감이라고 해요. 네. 그리고 동양화와 서양화 어떤 것이 다른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서양화는 이렇게 캔버스와 유화 물감, 수채화 물감 이런 것들을 주로 사용한다고 하면 우리는 종이에 어, 전통 안료 먹, 그다음에 이렇게 지금 동물의 털로 만든 붓을 사용합니다. 이런 것들 좀 알려주시면 되시고요. 그다음에 전통 안료는 이렇게 네, 녹색 안료는 요 공작석에서 얻어내고요. 그 다음에 요 파란색 안료는 요 남동강이라는 원석에서
파랑색을 만든다고 합니다. 엄청 예쁜 파랑색이죠. 네, 자연에서 가지고 온 파란색입니다. 그리고 동양화와 서양화의 이런 공간에 대한 표현도 좀 차이가 있어요. 그쵸? 여기 보시면 동양화는 이 빈 공간들이 있어요. 색칠하지 않은 빈 공간들. 그래서 우리 이걸 뭐라 그래요? 여백엠이라고 하죠. 그 서양화는 빈 공간까지도 모두 색칠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쵸? 네. 이게 동양화와 서양화. 네, 그래서 붓의 선도 조금씩 다르죠. 동양화의 필선과 서양화의 붓터치 방식도 많이 다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바로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나라 그림은 이렇게 텅 빈 공간을 좀 남겨둬서 그림을 보는 사람이 더 많은 상상을 하게 만들어 준다. 그래서 이걸 여백임이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좋고요. 음, 좀 핵심 개념 위주로 한두 가지씩만 좀 설명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학생들에게 훌륭한 예술적 경험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매란국죽, 매화, 난, 국화, 대나무, 그쵸? 우리 전통적인 사군자라고 하죠. 매난국죽. 네, 이것도 잘 짧게 설명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와 어우러진 그림. 우리가 그래서 지금 옛날 선비처럼 한복과 시를 같이 적는 그런 걸 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요 시화가 많이 쓰였습니다. 그림과 옆에 글을 적어 놓는 시화. 그래서 오늘 우리 작업이 이런 거에 해당이 된다라고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한복의 아름다움을 시와 그림으로 좀 표현해 보고 또 세배까지 배우면서 우리나라의 문화와 예술을 한층 더 깊이 있게 좀 배워본 시간이었어요. 그쵸? 네.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우리나라를 떠나서 아주 아주 크고 넓은 땅을 가진 나라, 어디죠? 중국으로 문화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러면 만날게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